4시에 왜 일어나? 지금 게임하고 신났지 아주 그냥. 애들 디스코드가 있어서 아주 신났지 그냥. 근데 지금 신날 때는 아니야. 어? 지금 니네가 신날 때가 아니야. 지금 1등급 컷이 97점이라며. 1등급 컷이 97점. 그러면 100점 아니면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냐? 하나 틀린 친구들도 자칫 잘못하면 2등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기말이 어려울 거야. 알겠지? 선생님들 얘기 안 하셨어? 기말이 어렵게 된다고? 엄청 어려워서 문제 수도 수선 늘기도 늘고 그래서 시간 안에 글 못 읽고 맞아. 기말이 어려워. 항상 그래. 기말이 1등급 컷이 막 80점대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뒤집히는 거지. 어떤 애들? 찐 공부를 했던 애들하고 안 하는 애들하고 이제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운이 좋은 애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정신 차려서 다시 열심히 할 거고 지금 오늘 시험 끝나고 사실 오늘은 빠지면 안 되는 날. 야, 오늘 빠지면 또 한 10일 또 쭉 놀아버려. 그치? 그럼 안 돼. 니네 오늘 잘 왔어. 잘 왔고 안 온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제대로 들리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영상이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니네한테 도움이 안 돼. 나는 영상을 찍긴 하지만 영상을 보고 공부하라고는 안 해요. 차라리 교재를 읽는 게 더 나아. 알았지? 차라리 교재를 읽는 게 더 나아. 근데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할 거야. 우리가 이번에 소설이 또 시험 범위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설의 개념을 좀 먼저 잡고 갈게. 알겠지? 왜냐면 우린 아직 1학년이고 니들은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설의 중요한 개념들, 내가 소설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포인트가 어디구나, 자 이거를 좀 알고 가야 돼. 자 얘들아, 소설은 우리가 서사갈래라고 하지. 그치? 서사. 그럼 서사가 무슨 뜻이냐면 차례서 일사자야. 그래서 차례대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잘 봐. 여기 지금 서사에서 중요한 말 중에 개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연성. 개연성의 반대말은 뭘까? 우연성. 그렇지. 우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이 우연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되게 뜬금없이 우연적이진 않아. 그치? 그래서 이 개연성이란 그렇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유가 있는 이야기야. 연유가 있다고 하죠. 그렇게 된 연유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장마라는 작품도 6.25 전쟁,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랑 할머니가 싸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의 어떤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고 인과가 다 있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개연성이라는 게 서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사갈래란 결국 우리가 이제 소설이거든, 얘들아, 소설. 그치? 소설. 이 소설이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 거야. 알겠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니네 많이 외웠을 거야. 소설 구성의 3요소, 인사배. 이렇게 안 외웠어? 그렇지? 많이 외웠지? 이렇게? 인사배. 외웠을 거예요. 인물, 사건, 배경. 근데 니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거나 개념을 이제 뭔가 내가 작품에서 찾아내는 거에는 좀 많이 연습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왜? 내신은 외우면 됐었으니까, 그치? 그런데 이제는 암기만으로 안 되는 거 알죠? 네. 암기는 기본이에요. 암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해야 돼. 안 외우고 내가 적용을 할 수는 없어. 알겠지? 일단은 외울 건 외워야 돼. 내가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 돼. 선생님이 맨날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외워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인물, 사건, 배경이 각각 하나의 문제가 돼요. 인물 문제 하나, 사건 문제 하나. 어머, 아가야 이렇게 멋있게 됐어. 경민이 머리 깎았어. 아 진짜? 야야야야.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인가? 근데 왜 지각이야?
시험 끝나서 약간 니네 고삐 풀렸지 지금? 고삐 풀려서. 지금 못 잡겠어요. 마음이 안 잡히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거 장말 10번 읽도록 해. 알았지? 이제 교재 받았으니까 이걸 10번 읽어. 네. 그렇게 가자. 자, 그래서 쌤이 네. 이제 우리가 그래도 시험 기간을 한번 거쳤잖아요. 이제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지만 이 시험을 한번 거치면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찐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해. 나는 이제 보통 니네 선배들도 보면 알겠지만 2, 3년 수능 볼 때까지 같이 수업을 하는 편이라서 물론 중간중간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되게 이 방법을 체화하고 니들이 내 방법대로 따라갔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우리 서로의 어떤 암묵적 약속이거든. 그래서 쌤이 중간고사 기간에 계속 니들한테 얘기한 게 뭐야? 내신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시험에서 중요한 것 뭘까? 단권화야. 알겠지? 단권화. 단권화가 뭐라고? 모르겠어요. 기본서를 잡고 거기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치?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 번 보면 외워지긴 하는데 나중에 니네가 어떤 시험을 보든 거의 모든 시험들이 다 이렇게 기본서가 있고 거기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시험들이야. 알지?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단권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니들이 이걸 잘 연습하면 국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센을 내가 풀이를 외울 정도로 풀어봐. 그럼 2등급은 나와요. 기본 2등급은 나온다고. 물론 1등급은 안 돼. 1등급은 거기서 더 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고. 근데 니네가 제대로 안 되면서 계속 쉬운 문제만 푼다거나 아니면 계속 어려운 문제만 푼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채로 계속 이거 저거 막 찔러본다거나 이러면 점수가 안 올라요. 점수는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잖아. 근데 국어는 이 단권화가 되게 중요해. 내가 요점 정리 안 해주거든? 요점 정리 왜 안 해주는 거 같아? 못해서? 아니겠지. 내가 요점 정리를 안 해주는 이유는 요점만 공부해서는 고등 국어 시험을 절대 잘 볼 수 없어요. 알겠지? 중학교 때는 요점만 공부하는 게 맞거든? 정말 필요한 건 쏙쏙 하면 그것만 쏙쏙 문제 나왔어. 그치? 그런데 고등학교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야. 점점 더.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져. 안녕? 지문에 대한 이해가 엄청 중요해진다고. 알겠지? 네. 자, 가자.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이제 좀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원에서 이런 보기를 준 적이 있어요.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 새로 온 친구니? 야, 새로 왔는데 지각하는 이 배포는 뭐야? 그거 가져가. 자아이면서. 자, 이게 평가원이 소설을 보는 소설 속의 인물을 보는 방법인데 얘들아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그러면 자아란 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한 사람은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인 거지. 그리고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세계관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자아가 욕망하면서 사건을 만들어낸다라고 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긴다는 건 얘들아 무언가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갈등이 뭐야? 갈등. 서로 부딪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대립과 갈등이라는 것이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배울 장마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물들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 인물들이 6.25 전쟁 가운데서 갈등을 겪게 돼. 이게 이제 장마의 기본 서사거든? 이 서사의 기본을 니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소설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이런 말들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라고 가라고.
이해돼요? 수능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좀 낯설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해되지? 우리는 인물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사건을 공부했는데 자아와 세계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걸 자꾸 핵심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좀 쉬워져.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한번 더 보세요. 자, 평가원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자, 넘어갈게. 여기 보세요. 구성 방식을 봐봐. 구성 방식.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이 서사의 구성, 서사의 전체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이야. 그래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찾으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내신 시험 범위는 다 정리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쵸?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 또 6월 모의고사 볼 수 있잖아요. 6월 모의고사 볼 때는 소설 지문에서 되게 막 우왕좌왕 하지 말고 소설을 볼 땐 항상 인물을 중심으로 끌고 내려가면 돼. 알겠지? 다른 거는 인물 중심으로 보다 보면 다 읽혀요. 그게 모의고사의 핵심이야. 알겠지? 모의고사에선 인물 중심으로 끌고 내려가는데 그러면 인물에 되게 집중해줘야겠지? 그러면 인물이 한 명 나와? 아니잖아. A라는 애도 나오고 B라는 애도 나오고 C라는 애도 나올 텐데 A랑 B는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착한 놈일 수도 있죠. 그래서 A가 착한 놈, B가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C는 그냥 뭐 조연이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보통 착한 놈하고 나쁜 놈하고 뭐해? 싸우거든. 그치? 이게 갈등이잖아. 이 갈등에서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끌고 내려가 두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니들이 소설을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들이 이 플롯에 되게 약해. 소설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니들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소설을 읽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면 단편소설 위주로 좀 가보세요. 단편소설 위주로. 알겠지? 그리고 그것도 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의고사에 문학에 나오는 소설 지문이라도 좀 꾸준히 읽어봐. 죄송한데 혹시 여기는 남승환, 박종혁 학생 있을까요? 승환이? 승환이? 박종혁. 종혁이? 네. 수진쌤 수업이에요 혹시? 네. 종혁이는 없는 것 같아. 승환이? 여기 종혁이? 종혁이고 여기가 승환이에요. 그럼 우리 두 친구는 미안해. 1층 7번 강의실. 왜 여기 와 있어? 친구 따로 왔구나. 나보다 더 이쁜 선생님한테 가 빨리. 똑같아. 교재 똑같아. 안녕. 아버지를 해서 모르는 거 볼수 있어요. 쌤이 일부러 30명까지 안 받으려고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기 싫어서. 자, 근데 지금도 이거는 많긴 많은 거지. 근데 나는 원래 30명씩 수업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가자. 얘들아 잘 봐.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이제 문학적 개념들. 니네 방학 때 뭐 개념의 나비 효과나 아니면 뭐 개념 수업, 문학 개념 수업 이런 거 들었으면 다 봤었을 거야. 그치? 자, 우리는 사건의 진행 방식이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게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인지 시간이 역전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들아, 이게 용어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이고 순행적 구성이야 라는 건 내가 아는데, 그치? 순행적 구성은 말 그대로 뭐겠어? 아침, 점심, 저녁 22년, 23년, 24년 순서대로 가는 거겠지. 그치? 여기서 추보식 구성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나? 추보?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쵸?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추는 쫓아가는 거거든. 발걸음이야. 발걸음을 쫓아가는 방법.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걸 우리는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똑같은 순차적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어떤 선생님은 추보, 어떤 선생님은 순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치? 자, 그다음에 시간의 역전은 얘들아 역순행적 구성인 건 알고 있지? 그치? 역순행적 구성. 그러면 탄생에서 유년 시기에서 어른이 된 건데 다시 이 어른이 되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 그러면 어른이 된 다음에 유년 시기를 회상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역순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 나올 수 있구나. 자, 이런 걸 우리가 역전적 구성이라고도 하고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우리 장마는 순행적 구성이에요. 알겠지? 장마는 순행적 구성이야. 자, 이게 이제 사건의 진행 방식인데 시간의 이동을 우리가 찾을 때 이 순행이나 역순행이라는 말보다는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인지 역전적인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같은 얘기인데 알겠지? 순차적인지 역전적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부분 장면을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아 소설에서는 더더욱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알겠지? 기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입체적 전달이라는 말. 이 입체적 전달이라는 말이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방면을. 그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만약 우리가 평가원에서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입체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의미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사건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주로 전쟁하는 고전소설 있죠? 전쟁이 나오는 고전소설. 한 편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럴 때 우리가 입체적 구성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시점에서 서술하기보다 또 시점이 바뀌는 입체적 서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체라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모의고사를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시공간적 배경이 하나로만 구성되지 않고 교차되면서 제시될 수도 있죠.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차해서 서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뭐 이런 경우 입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지 않고 달라지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는 성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지? 네. 계속 착해. 이건 평면적이야. 그치? 그런데 얘들아 놀부는 어때? 놀부는 처음에 되게 나쁜 놈이었는데 나중에 뉘우치죠. 뉘우치고 착해지거든? 그게 이제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소설에서 얘기하는 입체란 뭐가 바뀌면 돼. 알겠지? 뭐가 바뀌든. 사건의 흐름이 바뀌냐, 아니면 시공간적 배경이 바뀌냐, 아니면 성격이 바뀌냐, 이런 거죠. 이해되지?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지들이 수능에서 나와. 이런 선택지가 나왔을 때 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만 안다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지. 봐봐.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서사 장치들이 인물의 등장이나 복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하는지 보려면 뭐가 있는지 보면 될까? 이거 별표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알겠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입체적이란 말은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변화가 있으면 된다고. 방금 얘기한 대로 사건이 변하든 시간이 변하든 공간이 변하든 인물의 성격이 변하든 할 수 있겠지? 찾을 수 있겠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장면의 빈번한 교차. 이 말도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순식간에 다른 데로 가요. 그치? 저쪽으로 가요. 주로 고전소설에서. 고전소설에서 가끔 나와요. 고전소설에서 자주 아니고 얘는 되게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장면이 다그닥하면 그치? 두세 번 변경돼야 돼. 쉽지 않아. 장면에 빈번한 교차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 알았지? 왜냐면 그 장면이 자꾸 바뀌는 경우는 우리 전쟁을 다룬
군담 소설, 고전 소설에 전쟁을 다루는 군담 소설이 있어. 그런 경우. 왜냐면 전쟁터에 가는 길에 막 갑자기 축지법을 써서 하루 만에 거기 가. 그리고 이긴 다음에 바로 또 도성으로 돌아와. 뭐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빈번한 교차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대 소설에는 많지는 않아요. 됐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 변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봐봐. 2009년 구모 보기에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얘들아, 이것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입체적의 반대는? 그치, 평면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성격이 변하지 않는 애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평면적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 판소리계 소설 니들이 제일 잘 아는 게 심청전 같은 거거든. 심청전. 네. 자, 심청이도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하지? 계속 착하지? 계속 효녀야? 자, 그렇게 전형적 인물이 많기 때문에 얘들아, 전형적 인물은 뭐야? 전형. 기억나? 우리 시각상과 촉각상이 나왔었다. 그치? 전형이 뭐였지? 본보기. 그치? 그럼 효녀의 본보기. 이러면 심청이가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야, 지금 니네 이거 잘 기억해놔. 이게 다 문제 선택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선택지에 익숙해져야 돼. 자, 어렵진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사건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 아가들, 소설에서는 사건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사건들이 있잖아. 그치? 이 사건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있어야 뭐가 생겨? 갈등이 생겨. 사건이 없는데 갈등이 있지 않죠? 야, 니네가 지금 시험이 싫겠지만 사실 인생에 시험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 사람은 되게 자기를 게으르게 만드는데 특화돼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거나 맨날 나가서 축구만 하거나 모바일 이렇겠지. 자기를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겠죠. 그쵸? 근데 시험이 있으니까 경민아, 마음도 다시 먹고, 그치? 이제 공부 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게 그런 거야. 모든 소설에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돼 있고 이 사건과의 관계들이 갈등을 구성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A는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자,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야. 선택지 안에 3개 정도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러면 내가 끊어줘서 해석해 보라고 했지, 그치? 자, 얘가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얘도 드러내야 되는 거고 얘도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과정에서 얘도 맞는지 틀린지를 분석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이게 내신 문제도 요즘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했다고. 알겠지? 이건 지금 수능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 원래 복잡했는데 내신 문제도 이렇게 선택지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 아는 작품인데도 니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으면 틀리는 거야. 그치? 야, 이번에 시험 끝나고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거디 모르는 거디? 정말 모르는 거였어? 아, 그랬어. 모르는 게 있었으면 빨리 나한테 물어봐. 이거 내가 왜 놓쳤는지. 알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니들이 지금 틀린 거에 대해서 분석은 해야 돼. 내가 왜 틀렸는지. 알겠죠? 자, 근데 선택지들을 제대로 안 봤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선택지 분석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선지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선지 분석이라는 건 얘들아 끊어서 정보들을 다 연결해보고 OX 해봐야 돼. 할 수 있지? 네. 근데 되게 귀찮거든, 이게 평소에 문제 풀 때 이걸 계속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돼. 그럼 나중에는 사실 표시 안 해도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데까지 가야 내가 국어가 쉽고 재밌어지지. 그치? 그게 안 보이면 얼마나 재미가 없냐. 그치?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 자, 그냥 이것도 봐봐. 시간의 역전을 통해. 역전 우리 먼저 봤잖아. 그치? 그럼 일단 우리는 이 소설에 시간의 역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았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자, 인과관계를 재구성한 서사, 이야기야. 서사는 이야기. 그래서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선택지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니들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지 봐야 되는구나를 머리에 넣어놓고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인과라는 게 뭐니? 인과. 원인과 결과잖아. 그치?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그래서 인과적 구성이 보이면 우리가 이게 이제 개연성이 되게 많이 획득이 돼요. 개연성 1 획득. 이렇게 되는 거야. 인과. 예를 들면 장마가 와서 지각을 했어. 요건 가능한 거지. 왜냐면 비가 내려가지고 막 길이 밀려가지고 막 못 왔어. 이러면 이제 인과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그 필연성보다는 개연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소설에서는. 필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필연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문학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개연이라고 해도 되고 필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너무 좀 애매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는 지금 문학적 용어들을 공부하는 거잖아. 네. 이 문학적 용어들은 평가원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평가원이 자주 이야기하는 용어들에 집중해 보는 거지, 우리가. 됐지? 자, 그 다음에 병렬적 구성은, 얘들아, 우리 향수에서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할 거야. 그치? 향수에서도 봤죠? 사건과 사건이 인과관계로 연결되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렬적 구성은 나란히 나올 가능성이 큰 거지. 그래서 A라는 이야기랑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사이에 어떤 연결이 없어요. 다만 큰 범주에서 보면 뭐 1930년대 천변 풍경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큰 범주에서는 묶여 있을 뿐 사건과 사건들 사이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교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봐봐. 지금 여기서 뭐 석현이의 이야기와 은수의 이야기가 겹치진 않을 거야. 그럼 석현이의 이야기, 석현편, 그리고 은수편 이렇게 간다고 봐. 그럼 이제 그걸 묶어놓고 보면 뭐 이렇게 2020년대를 사는 뭐 청소년의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게 병렬적 구성이에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사파 형식도 있어. 사파는 뭐냐? 이야기 문장 가운데 본 줄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죠. 그쵸? 이게 삽이라는 말 자체가 끼울 삽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끼워 넣는데 그치 뭐 옛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통 우화나 고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화가 뭐야? 동물들 이야기. 그래서 교훈을 좀 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관계 없다고는 했으나 줄거리랑 관계가 없는 거지 내용이랑은 당연히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내용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알겠지? 내용이나 교훈이나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파를 사용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 없다는 얘기는 줄거리와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지 않는 것 뿐이죠. 이야기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지? 예를 들면 뭔가 교훈을 주고 싶어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거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은수야 이해되니? 야, 내가 동영상을 뒤에서 이제 이렇게 봤거든? 근데 저 앞에 은수랑 누가 앉아있었지? 건주였나? 누가 앉아있었는데 니네 둘이 계속 떠드는 거야, 동영상에서. 건주가 아닌가 봐, 그러면. 너랑 누구랑 계속 준호였나 보다. 둘이 계속 떠들고, 나 지금 증거 영상도 있어, 니네. 집중해. 야, 얼마나 재밌어. 소설 니네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 있어? 없지? 뭐야, 현우야. 그 표정 뭐야? 재미없다고? 얼마나 재밌어. 야, 이런 거에 익숙해지자고, 우리. 알겠지? 자, 봐봐.
그래서 구성 방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얘네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이렇게 인과성이 없으면 그치. 독립적 구성, 사건의 병치, 병렬적 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니네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도 니네가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풀면서 만약에 사건의 병치라는 선택지가 나왔는데 내가 병치가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질문을 하는 아가가 있고 아예 안 하는 아가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선생님도 다 얘기하진 못하기 때문에 니들이 질문하면 내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놓친 게 있으면 또 더 채워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서로.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거는 니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지연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연. 근데 이게 이 지연이라는 말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 종종 많이 나요. 최근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 근데 지연이 뭐냐면 말 그대로 뭐야? 시간이 늦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은양이랑 뭐 우석이랑 대립하고 갈등된다라고 해. 막 싸우겠죠. 그죠? 막 싸워. 근데 싸우다가 가을이랑 강산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한 서술이 제시돼요. 그럼 뭐야? 인물이 어떻게 된 거야? 인물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렬적 구성이 생긴 거야. 오, 안녕 재진아. 그거. 장마. 치워줄까? 자, 그래서 병렬적 구성이 된다는 거지. 병렬적 구성. 자, 이러면 은양이랑 우석이가 막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얘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서사 진행이 지연되겠죠. 앞에서 했던 얘네들 얘기는. 이해돼요? 그래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얘네가 병렬적으로 구성되게 되면 A라는 애는 잠깐 뭐 하고 있는 거야? 묻어두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A라는 이야기는 지연된다라고 보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그치? 사건을 병치하여서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선택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들아, 이런 게 다 수능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소설에서 계속 아주 면밀하게 보기 시작하면 참 재밌어. 평가된 의도가 읽히고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의 의도가 읽히게 되는 거지. 그럼 정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되게 무너지지 않는 실력을 내가 갖게 돼요. 지금은 니네는 약간 모래 위에 쌓은 성이지. 사상 누각. 이게 고등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1학년들 상담하면 항상 중학교 땐 잘했는데 라는 말이 붙어요. 중학교 땐 다 90점 넘지. 중학교 때 90점 안 넘으면 이상한 거야. 근데 니네 중에 이제 중학교 때도 90점이 안 넘었던 아가들은 이 수업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겠지. 이거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러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돼. 어려운 말 아니거든. 그치? 지연된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병치되면 서사의 진행이 멈추게 되는 효과를 이제 주는 거야. 자,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것도 잘 봐야 돼. 예를 들면 대립 갈등 전개 중에 갑자기 배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온다? 그리고 은양이가 갑자기 회상하거나 내면 심리가 서술된다? 당연히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돼?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진행이 늦춰지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경 묘사고 또 하나는 회상이나 내면 심리 묘사예요. 알겠지? 이러면 지연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사건의 전개가 막 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좀 지연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막 긴장돼. 이야기가 막 전쟁을 막 하다가 갑자기 배경이 엄청 자세하게 묘사돼. 이러면 그 긴장이 좀 이완되는 거지. 나중에 니네가 문학을 보면 그 얘기를 꼭 할 건데 얘들아, 우리 문학에는 항상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 되게 중요한
플롯 구성이에요. 이야기 구성. 우리 니네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똑같은데 계속 긴장되기만 하면 볼 수 있어 없어? 심박수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뭔가 막 긴장이 되다가도 갑자기 주인공들이 만나서 막 차 마셔. 그럼 그게 뭐야? 긴장이 이완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 지점들을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해. 그게 사건을 읽는 거야. 소설을 그런 걸 읽어내면서 가면 얼마나 재밌겠니?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니들이 읽어오시면 되겠죠? 그죠? 읽어오시면 돼요. 자, 액자식 구성. 아, 중요하죠. 액자식 구성. 우리 진짜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많이 봤죠? 들어봤을 거야.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 자체를. 그치? 공작나방 조신지. 그건 뭐야? 네? 아, 외웠다고? 옛날에? 그런 거 그치. 맞아. 다 액자식. 몽자륙의 소설들, 뭐 이런 거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거의 다 액자식 소설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운영전이라고 나오는데, 운영전이라는 소설 속에 액자 속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서사는 운영과 김진사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뭐 이런 말. 사실 이거는 이제 니들이 그 소설을 보지 않아도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얘들아 한번 봐봐. 액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 외화가 있고 안에 내화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액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액자 소설인데, 자, 이때 외화, 겉 이야기는 뭐야? 액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할 수 있어? 내화가 더 핵심 이야기가 될 거야. 보통 다 그래요. 그러면 외화는 왜 있냐? 외화는 보통 여기 있는 어떤 A랑 B라는 사람이 만나서 C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 C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또 계속되거나 뭐 이렇게 돼요. 사실 주인공은 누구야? C였던 거지. 그러면 밖에 있는 이 A랑 B는 이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해요. 내가 예전에 만난 아저씨 이야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외화가 내화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거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 내화에 있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 내화는 외화 없이도 한 편의 이야기가 완결돼요. 그러니까 내화가 더 중요해. 내화는 한 편의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쵸? 외화는 약간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보면 돼요. 자, 한번 볼게. 자,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가 문제에서 이 액자식 구성을 내고 싶잖아.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전문을 다 낼 수 없잖아. 부분만 나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액자식 구성을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앞부분 줄거리나 지문의 어떤 보기 같은 데서 액자식 구성임을 밝혀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액자식 구성임을 밝히는 표지를 좀 보고 이런 거야. 다른 대상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방금 얘기한 거야. A랑 B가 C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에 겪은 아주 먼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서술할 수도 있죠. 내가 3살 때 있었던 일인데 막 이렇게. 그리고 얘들아, 환몽구조가 진짜 많이 나와. 환몽구조. 이 환몽은 니네 2학년 때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배울 거거든. 유성고 2학년 진도에 나와요. 그 구운몽에 보면 여기가 현실이고 있잖아. 양소유. 꿈을 꿔요. 어떻게 알아? 그 현실. 성진하고 양. 그래. 그래서 이 꿈 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게 환몽 구조거든. 현실에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나오는 환몽. 몽이야, 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지가 없으면 굳이 액자식 구성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니네가 자꾸 이러면 회상 같은 것도 액자식 구성으로 보고 싶어 하는데 회상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지? 액자는 반드시 진짜 액자처럼 바깥에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돼. 알겠지? 회상은 그냥 뭐였지? 순서를 역전하는 것 뿐이야. 알았지? 이건 그냥 역순행이고 이렇게 외화랑 내화가 나눠서 이야기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로 이런 구성을 많이 보여요. 바깥에 서술자인 내가 박준을 관찰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내가 박준을 관찰하는 거고 박준이 중심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인 이 박준이 내화 속에 뭐가 돼? 주인공이 되어서 박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깥의 이야기는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로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액자식 구성을 찾게 돼요. 근데 어차피 모의고사에서는 되게 촌스럽게 개념을 그대로 물어보지 않아. 액자식 구성을 공부했으나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수능이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 니네 고등학교 이 내신에서도 되게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액자식 구성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빼고는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지문도 나오고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작품들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봐. 그럼 액자식 구성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런 선택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지어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지어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인물들이 이 안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지어지는 거지. 그치? 경험이 연관되어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는 선택지가 적절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모의고사를 또 풀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선택지들에 익숙해져야 내신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단순한 선택지들을 쉽게 찾지. 그치? 그래서 방학 때는 반드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돼. 알겠지? 많이 풀어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가. 교차. 자, 방금 우리가 병렬적 구성 볼 때 교차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차로, 진짜로.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얘들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꿈과 현실이 교차될 수 있는 거지. 아까 환몽 구조도 있다고 했었잖아. 꿈과 현실이 교차돼서 뭐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자,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꿈으로 들어가는 걸 보통 인몽이라고 하고 꿈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게? 강몽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교차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꿈과 현실에서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인몽하는 지점, 강몽하는 지점. 액자는 그 기준이 이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면 돼. 자, 우리 장면의 빈번한 교차, 쌤이 아까 얘기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거 고전소설이거든? 그래서 궁에서 숭례문 밖에서 수원 화성 옆에서 백옥경 용궁 전쟁터로 점프를 계속해.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장면의 빈번한 교차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이 손가락만 한번 튕기면 그냥 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통 고전소설에서 이렇죠. 왜냐면 비현실적이니까. 그리고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돼.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그치? 현재에서 과거 회상한 다음에 다시 현재로 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교차라고 하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알겠지? 교차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좋아. 자, 넘어가. 얘들아 힘들겠지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보고 끝낼게. 자, 장면의 빈번한 교차는 좀 니네가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잖아. 이 평가원 기출에서 아직까지는 장면의 빈번한 교차가 옳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장면의 빈번한 교차가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 소설 자체가 별로 없어.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런 건 그냥 니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돼. 쭉 넘어가. 이거 풀어와. OX밖에 없어. 할 수 있어. 알겠지? OX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구성들을 실제 소설에서 니들이 볼 수 있고, 자, 영웅소설도 한번 보고 갈게요. 얘들아, 영웅소설. 우리가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영웅적 일생을 담아. 많이 봤을 거야. 위인전기 많이 봤지? 위인전기. 니들이 막 존경하는 위인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존경하는 위인,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위인전기의 특징이 뭐냐면, 알고 있었어,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 서술하게 되죠.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누가 부모님이고,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전기적 구성이라고 해. 알겠지? 여기서의 전기는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말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라는 게 두 가지의 의미거든? 잘 봐. 이거 지금 몇 쪽이지? 여기 보면 돼. 자, 고전소설의 비현실적 사건이나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전기성이라고 해. 전기성. 근데 여기서의 전기성은 기이한 이야기. 말 그대로 비현실적 이야기란 뜻이고, 우리가 방금 영웅소설에서의 전기는 기록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인공의 일대기를 기록했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 거야. 고전소설에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둘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이 일생을 서술할 때는 일생을 서술하는 전기적 요소인 거고. 알겠지? 그리고 뭔가 비현실적으로 막 갑자기 날아다니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러면 기이한 전기적 구성이 되는 것이. 알겠지? 동음이 이의어라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얘들아, 영웅은 보통 어떤 사람이야? 뛰어나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영웅을 흔히 제자가인형이라고 해. 들어봤어? 제자가인. 재주가 많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래서 제자가인형 인물들이 보통 영웅적 인물들이에요. 예쁘거나 뭔가 좀 능력이 독특해. 알겠지?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태생부터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웅소설의 요소들이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얘들아, 영웅은 항상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요. 뭐 물의 신의 엄마, 하늘의 신의 아빠, 그치? 뭐 이렇게 주몽처럼 이렇게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돼요. 그래서 아래서 태어나잖아. 아래서. 그치? 아래서 태어나고 비범한 능력을 지녀요. 비범한 능력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방울이 막 굴러다닌다거나 막 이래. 그치?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죠. 그리고 네 번째, 어려서 버림을 당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요. 얘들아, 영웅은 항상 위기가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위기가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위기가 있는데 어린 시절의 위기는 조력자가 도와줍니다. 조력자. 그래서 뭐 까마귀랑 까치가 뭐 이렇게 그걸 거북이랑 자라구나. 거북이랑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뭐 그런 게 조력자. 홍길동도 도사를 만나잖아요. 도사. 그 도사를 만나는 게 조력자. 그치?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성장해서 또 위기가 닥치거든. 근데 이 성장 후의 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성장 후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돼? 영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죠. 그치? 해피엔딩이야. 고전소설 중에 특히 영웅소설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웅소설의 7단계라고 보거든. 자,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특히 내신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영웅소설의 7단계. 2학기 때 나와요. 홍계월전에 나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넘어가 쭉. 이건 니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소설의 서술 방식인데 얘들아 얘는 좀 쉬고 볼게. 좀 쉬고 볼게. 이게 더 중요해. 장마를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장마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